아이들이 정말 중학교가 변화의 시기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엄마의 힘을 믿습니다. 두 아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24년차 현직교사 이현옥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너무나 부모 입장에서 꽃 같고 그림 같던 엄친아였던 그런 아이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당혹스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아이는 정말 너무 새로운 모습이에요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내 아이의 모습을 진면목을 보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접해보면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중학교에 짠 입학을 하면 굉장히 엄마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에 해맑고 정말 순수하고 그런 모습의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부모님들도 무서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자락에 다르면 아이들이 또 달라져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사춘기가 이제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너무나 성숙해지고 안정적인 내 아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런 변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가 변화의 시기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 어려움들을 부모님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중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사춘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회복탄력성 연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머리를 탕 치는 연수 내용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새롭게 뇌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내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정해진다. 그래서 정말 사춘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춘기가 변화의 시기인데 그 변화의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변화가 달라진다면, 나도 사춘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 아이,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성장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와 닮은, 나와 비슷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굳은 살이 발에 막 생겨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 새끼발가락에 있는 굳은 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끼발가락에 이런 식의 굳은 살이 생겼는데 내 아이한테도 똑같이 굳은 살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너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야 해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이는 새끼발가락에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좀 걸음걸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분명히 새끼발가락에 있을 거야, 나랑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내 아이가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경험했던 실수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아이한테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아이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부모랑 약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부모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꺼풀 이렇게 뜨고 보는 거예요. 아이야, 나랑 똑같겠지.
그래서 오히려 더 아이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중학생 아이 중에 사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내가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녀로서 굉장히 많은 관계를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 아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부모가 관심이 없었어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말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아이한테 필요한 거,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비밀 꼭 지켜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어렵게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대답이 대부분은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생활 속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의 아이 모습과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 모습이 굉장히 달라서 그 간극을 좀 줄여주고 싶은데 양쪽 다 원하지 않아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가정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죠. 양상도 다 다를 것이고 사춘기나 뭐 반항에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시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독 사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춘기에 이런 갈등이 좀 폭발하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쌓여가는데 때로는 내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때로는 부모가 나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은 이거를 다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부담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에는 더는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팡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이들이 자기 독립심이라든지 자기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춘기에 욕구하고 부딪히면서 부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